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38배 남자입니다. 결혼은 한 번 했었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미혼이라고 하자니 뭔가 마음이 걸리고 돌싱이라 하자니 괜히 상처 같아서 그냥 지금은 싱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직어국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지방 사립대, 그러니까 지잡대라 불리는 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게 제 첫 직장이었죠. 직원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말솜씨가 좋고 교묘한 분이셨는데 솔직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도 사람을 부려먹는 재주는 참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성실하게 꾹 참고 버텼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게는 나름의 준비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30대 초반 퇴직을 결심했고 그동안 일하며 조금씩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첫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관계를 쌓았던 여러 거래처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예상외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도 점점 오르고 저를 믿고 따라주던 전 직장 후임 친구들도 제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해서 몇몇을 채용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마음을 다해 일해주었고요. 그렇게 하나씩 기반을 다져가다 보니 지금은 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되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가 2채 있고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나마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슬쩍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2명 있습니다. 2분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본인들 몫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누나들은 집을 떠났고 자연스럽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 없이 지금까지 쭉 함께 지내왔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들이고 또 혼자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사람을 소개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에 있는 평소 형처럼 잘 지내던 분이 자기 아는 여성이 있다고 소개를 해준 거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워낙 오랫동안 일에만 파묻혀 살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학 졸업 이후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가까이 여자와의 인연이라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는 외모도 물론 단정하고 예뻤지만 무엇보다 말투가 참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반색하며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번 더 만난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빠른 결혼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제 눈엔 그녀만 보여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아내는 자신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자신이 지금껏 도와야 할 가족이 많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두었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2채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배경이나 경제력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과 믿음 하나로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저희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실속 있는 스몰 웨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규모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호텔 웨딩홀에서 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호텔 웨딩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릴 적부터 꿈꿔온 결혼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건 겨울철이었고 마침 웨딩홀 비수기여서 다행히 원하는 호텔에서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행복해하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웨딩 반지와 패물도 시세보다 꽤 높은 가격대의 것으로 준비했고 장인어른께는 맞춤 명품 양복을, 장모님께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한복집에서 고운 한복을 맞춰드렸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은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하는 동안 아내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 자신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고 했고 처가 역시 결혼 비용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건 제가 감당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 집은 당연히 제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이었고 신혼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내고 싶어서 집 안 곳곳을 손봤습니다. 낡은 가전제품은 바꾸고 화장실은 새로 단장했으며 도배와 장판도 전체적으로 새로 했습니다.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건 사실상 없었지만 저는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예쁘게 출발하자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작은 불균형은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면서도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고 그건 처음부터 변함없는 조건이었거든요. 평생 여자에게 큰 관심 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결혼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제가 신우 2명의 홀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다 보니 제 자신이 결혼 시장에서 꽤 깊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선뜻 말하는 여자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내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처럼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말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동했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몸만 와줘도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걸 제가 챙기고 비용을 감당하고 아내가 원하는 걸 먼저 고려한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배려이자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제 또래의 여성들 중에 누가 홀어머니가 계신 남자와 기꺼이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걸 자처해준 아내가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되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꽤 있으십니다. 제가 작은 누나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다 보니 어머니는 지금 70대 후반이세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펼 날 없이 일만 하시며 저희 대학까지 다 보내셨고 지금은 허리도 많이 굽고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이제야 겨우 모시고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아내가 그런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말해줬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과의 결혼은 내 인생에서 한 줄기 복이겠구나 싶었던 거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결혼 후에도 당연히 함께 살 거라고 하니 속으로는 우리 엄마 이제야 든든하다고 느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혼자 밥 해먹는 게 뭐 그리 어렵냐면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나가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리다가 어머니의 말투가 꽤 진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 늦은 결혼에 누가 되고 싶진 않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신혼생활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아내가 저에게 해왔던 말들을 들려드리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꿈이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머니와 빨리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자랑처럼 꺼냈고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저희 가정과 어머니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로 가정 만들어 볼게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입가에는 웃음이 지어졌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믿고 싶었어요. 아내의 말도, 제 선택도,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도요. 그렇게 호텔에서 아내가 꿈꿔왔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유럽으로 14박 1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전 유럽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사실 긴 여행을 선호하지도 않지만 아내가 유럽을 너무 가보고 싶어 해서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여행 내내 행복했고 함께하는 매 순간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이 사람과 평생 잘 살아야지 다짐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장모님의 뜻밖의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마친 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장모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모시고 살 생각인가?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한 건 아내도 동의한 일이었고 그 점을 분명히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정색을 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모든 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고 아내가 원했던 식과 신혼여행 모두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동의했고 그게 꿈이라 말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이 잠시 멈칫하셨고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옆에서 제 말을 뒷받침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제가 장모님께 말대꾸를 한다며 제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당황했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더 이상 감정이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는 누구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평생 혼자 사신 분이라 오히려 누가 함께 해주면 더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장모님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장모님 마음도 곧 풀리겠지 하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일이라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거래처와의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잡힌 자리였고 저는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밥 차리기 귀찮으면 그냥 어머니 모시고 밖에서 외식해. 편하게 먹고 있어. 저는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단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랑 내가 아직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는데 둘이 밥을 먹으라고? 버럭 소리치는 목소리에 저도 순간 당황했죠. 아내는 나 처가에 가서 밥 먹고 있을 테니까 회식 끝나면 데리러 와.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어머니와 단둘이 밥 먹는 게 그리 힘든 일이었을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직 신혼 초고 어머니도 낯설 수 있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어머니랑 아직 거리감이 있나 보구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말씀이 많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분이셔서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 분이 아니신데, 그걸 아내가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드러내니 조금은 마음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회식 자리가 끝나자마자 처가에 가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였고 저는 괜히 눈치만 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피곤했겠지,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그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단절의 시작이 될 줄은요. 며칠 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싸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표정이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낮에 집 좀 치웠는데 애가 청소를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더라.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셨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청소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 그게 뭐냐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청소 문제는 생활 속 사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고 시력이 많이 떨어진 분입니다. 실제로 안경 없이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걸 잘 못 보시거든요. 저도 같은 유전 때문인지 눈이 안 좋아서 그 고충을 잘 압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를 하셨고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면전에서 모욕을 받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시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저는 그걸 보고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분이고 아내는 현명하고 상냥하다고 생각했기에 더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제 믿음을 살짝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엄마 마음 쓰지 마. 아마 그냥 오늘 아내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조금 눈에 안 보였던 거지.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싶었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갈등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씩씩대며 제게 쏟아냈습니다. 정말 나를 부려먹고 싶으면 대놓고 말을 하세요. 청소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더럽게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나보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말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떨군 채 계셨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고 안쓰럽던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내가 잘못했나 봐 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 바보 같았습니다. 누구의 편도 명확히 들지 못하고 어설프게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과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머니를 방어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날카로웠고 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정쩡하게 넘겼지만 며칠 뒤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니 아내가 갑자기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말했습니다. 이 냄새 도대체 뭐예요? 나는 이 냉장고 정리 못해요. 당신이 하세요.
저는 그저 얼떨떨했어요. 냄새의 원인은 어머니가 담가두신 묵은지였고 그 김치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살짝 냄새가 날 수도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연거푸 말했습니다.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따로 나가시게 해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유럽에서 사진 찍고 손잡고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태도가 달라진 걸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마찰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어머니와 살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저에게 맞춰주려 한 허울뿐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기회만 되면 저에게 어머니랑 나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는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들리다가 점점 말투가 진지해졌고 시간이 갈수록 거의 최근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매일같이 심리적 줄타기를 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회사에 있어도 머릿속은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조금 늦게 끝나고 퇴근을 해 집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셔야죠. 저기도요. 그리고 오늘 씻으셨어요? 아, 진짜 냄새가 너무 더럽네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백히 아내였고 말투는 누군가를 혼내는 말투가 아니라 거의 꾸짖는 말투였습니다.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자리를 박차듯 현관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고 3번째 만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손에 있던 걸레를 재빠르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TV와 TV 다이를 닦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이었고 그걸 본 순간 제 안에서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했어?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응, 퇴근하고 계속 하고 있었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다 들었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다 들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고 그러다 이내 표정을 풀며 아, 그거 그냥 어머니가 안 씻으신 것 같아서 농담처럼 한 말이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말에는 명확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는 분명 그것을 꾸중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말없이 굳어 있었고 양손은 여전히 축축한 걸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그날 밤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방 안에서도 자꾸 기침을 하시는지 그날 처음 알게 된 느낌이었고 그 조용한 고통이 그제야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제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세요. 왜 당신 엄마는 손 놓고 있고 나만 이래? 진짜 이 집 냄새나고 역겨워서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참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떨고 계시는데 눈앞에서 저런 말을 듣는 게 너무도 모욕적이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크게 한 소리라도 치려는 찰나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돼 그만해. 어머니의 손이 참 작고 떨렸습니다. 그 손이 저를 붙잡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네 몸종이냐? 네가 누굴 부려먹겠다고 이러는 거야? 너같이 기본 예의도 없는 인간하고는 나도 더는 못 산다. 진짜 못 살겠어.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데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래 때려봐. 때려보라니까. 하며 도발하듯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이 모든 상황이 함정 같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일부러 유도하는 태도였고 저한테 손찌검이라도 하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속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줄이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장을 보려고 사두었던 장바구니, 가방들을 주섬주섬 꺼내어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옷을 접고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과 소지품들을 천천히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외쳤고 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나 내쫓는 거야? 진짜 나가라고. 말 그대로 발광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몸을 떨고 계셨고 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물건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말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이 노인네가 눈치껏 나가서 살았으면 됐잖아. 왜 결혼한 우리 집에 끼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저주였고 더는 참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누가 누구에게 눈치를 줘야 할 상황인지 이젠 저부터라도 제자리 찾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고요한 폭풍은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를 향해 눈치껏 나가 살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내뱉는 그 순간 저는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주저없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아내의 짐이 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이 집에서. 아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지 멍하니 있다가 제가 짐을 문 밖에 내놓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쌓여있던 말을 조용하지만 뼈가 닿도록 뱉어냈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너한테 진짜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반지도 폐물도 다 최고로 해줬고 너희 부모님께 용돈도 꽤 드렸지. 너는 내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내어준 거야.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러고 나한테 뭐 어쩌라고. 그 순간 저는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어디서 보쌈해왔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해?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단 1분도 같이 못 산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문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턱에 남겨진 가방을 마지막으로 밀어내며 덧붙였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복잡할 것 없어. 그냥 네 물건 챙겨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 끝이야. 그 말을 듣자 아내는 악에 바친 듯 복도에 울려 퍼질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당신 엄마를 내보내지 않고 나를 내쫓아?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는 저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후질구레한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고? 내가 불쌍해서 받아준 거지.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결혼 못할 것 같아. 너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놓고 그걸로 날 속여서 결혼한 거야. 내가 순진해서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꺼져.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한 후 저는 문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내보냈다는 안도감보다는 어머니를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지켜드렸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후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를 조금씩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어머니께 쏟아부은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건 짐이다. 빨리 나가라.
늙은이 냄새난다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한동안 참고 숨기셨던 겁니다. 심지어 집안일도 전부 어머니가 도맡으셨다고 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는 물론이고 밥도 매일 차리셨다더군요. 그런데도 아내는 거실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부르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말하며 문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주쯤 후 아내와 장모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은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이내 저에게 싹싹 빌며 다시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모는 심지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을 억누르며 그동안 아내가 제 어머니께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더 들으면 본인도 괴로우실 겁니다. 장모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신과 어머니가 감수하셔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감수해야 하죠? 저는 아내에게 집과 사랑, 믿음을 줬지 어머니를 욕보일 권리를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돈 벌어온 게 당신 딸 같은 막대먹은 근성 가진 사람한테 적선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람 볼 때 가식이 아니라 진심과 인격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 딸을 다시 결혼시키고 싶다면 기본부터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고 저는 그 손길 속에서 그제야 내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인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참 어이가 없게 그 여자가 또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는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번엔 진짜 잘할게.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대꾸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 없어.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사무실 밖으로 등을 떠밀듯 내보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탈하기도 했지만 후련함이 훨씬 컸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제가 저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 어머니에게 그토록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그 일이 있고 한 달쯤이 지난 시점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상은 조용하고 어머니와 저는 조심스러운 평화를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모녀 앞에서는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방에서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면 저는 참 복잡한 마음이 됩니다. 그토록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 황혼의 나이에 이런 상처를 다시 겪어야 했다는 게 자식으로서 가슴 아프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잘 버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도 큰 흉이 하나 생겼습니다. 믿고 전부를 내어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잘 모시면서 제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여기에 하소연처럼 풀어놓습니다. 조금은 후련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